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법 특강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포인트들,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어법에서 볼 때 자주 등장하는 것들 10가지를 모았는데 그 10가지를 10시간에 걸쳐서 우리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강의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울지 간단하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배울 내용이죠.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접속사나 관계사. 우리가 뭐 who, which, that 이런 것들이나 where 관계부사 아니면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분사구나 분사 구문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콤마 찍고 ing나 pp 형태 나오는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3강이고요. 4강에서는 O형식 동사들을 볼 겁니다. 우리가 O형식 동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O형식 동사 뒤에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역동사 아니면 지각동사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나오는 강의가 4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강은요 병렬구조인데요. 병렬구조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에 속합니다. 병렬구조는 접속사를 통해서 같은 문법적으로 같은 유형이 등장하는 거를 병렬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6번째로 볼 거는 수일치와 태일치예요. 수일치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태일치도 또한 자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7강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인데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로 사용이 됩니다. 수식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나 아니면 뭐 동사, 형용사 같은 다른 품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고 추가 정보를 주는 걸 수식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어떤 거를 수식하는지 수식 대상어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7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8강은요 전치사와 접속사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올 거고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즉 절이 등장을 하겠죠. 자, 9강은요 대명사와 대동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라는 말은요 대신할 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할 것 같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겠죠. 마지막이지만 자주 등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략구문, 도치구문, 아니면 뭐 가정법 이런 것들이 특수구문에 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10강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요. 정말 우리가 발목을 잡았던 우리가 힘들어했던 어법 문제들을 정말 쉽게 풀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일 자주 등장하는 출제율 탑 1이에요. 동사와 준동사 구분하기입니다. 자, 우리 질문 한 개 할게요.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1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게 동사나 준동사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주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사가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다는 거 아까 봤던 얘기였죠.
그러면은 동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사가 될 수가 없고요. 준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대체 준동사가 뭐냐?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준동사는 동사인가요? 라고 하면요, 반반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준동사가 동사면 동사라고 하지 왜 준동사라고 하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준동사는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는 맞아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거를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간단한 문장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go.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want.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엄청 쉬운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 한 개밖에 안 된다며.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쓸 수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나 이거 둘 다 쓰고 싶으니까 하나는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생긴 게 준동사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합쳐서 I want 뒤에다가 to go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I want to go 라고 해가지고 요 to go라는 거는 동사인 want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준동사입니다, 여러분. 준동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동사를 두 개를 쓸 때 그러니까 접속사 없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를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꾸어서 두 개의 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동사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목적어로 사용된 to go는요, 사실 명사로 쓰인 거죠. 이따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긴 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단어가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면요, 항상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우선은 준동사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투부정사구는 준동사 맞네요. 그쵸? 투부정사구는 준동사였다. 투부정사구 준동사, 그리고 동명사도 준동사, 분사도 준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자세히 볼 시간이 있을 거긴 한데요. 준동사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투부정사는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부사로 쓰이는 게 투부정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요, 동명사는 자기 이름에서 힌트가 좀 있죠. 얘는 그러면은 명사로 쓰이겠네요. 그리고 분사의 경우에는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준동사와 동사 부르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아까 우리가 I go, I want 이 두 개를 합칠 때는 준동사를 써서 합쳤기 때문에 접속사가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접속사를 쓴다고 하면은 동사를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점,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근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어랑 동사가 있는 하나의 절이 있고요. 그리고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두 번째의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을 연결하려면 여기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장을 풀칠해 줄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 말은 접속사가 한 개면요. 동사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동사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 말이죠. 동사의 개수 2 빼기 1은 접속사의 개수다. 그래서 한 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접속사가 있으면은 동사를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보기에는요, answer 그리고 answering 있습니다. 그리고 questions in a new, unexpected way is the essential creative act라고 나왔는데, 여기 근데 이거 동사 아닌가요? 그쵸? 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근데 앞에를 보니까 동사를 한 개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접속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거는 동사를 쓸 수가 없겠다. 동사가 아닌 준동사구를 써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동사니까 여기 앞에는 answering이라고 정답을 한번 쳐주시고요. 사실 그러면은 이 문장 자체는 이렇게 answering부터 way까지 하나의 주어였습니다. 주어가 되게 길죠. 근데 요 주어는요, 동명사구 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명사구는 뭘로 쓰인다고 했죠? 명사로 쓰인다고 했어요. 명사로 쓰이면 문장에서 뭘로 쓰인다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동명사구가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거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the sound of the water running under the bridge grabs 혹은 grabbing my attenti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빈칸. 저 박스 부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앞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자, 앞에는 the sound가 주어가 되는 거였고 of the water 그러면은 얘가 주어고요. of the water running under the bridge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요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형용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리 밑에 흐르고 있는 물의 소리는 내 관심을 끈다라는 동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정답을 grabs라는 동사를 써줘야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건 볼까요? 이렇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동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동사 찾는 연습, 문장 구조 파악하는 연습 그런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까요? Many people supported 혹은 supporting Hitler because he offered prospects for a better life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many people이 우선은 주어인 것 같아요. many people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뒤에 지금 동사가 와야 되는데 because 앞에는 동사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한 개씩 더 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사실 여기는 접속사 because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접속사가 오면은 동사가 한 개 더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because의 주어는 he, because의 동사는 offered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요 접속사 앞에 있는 절의 주어는 many people,
그리고 접속사 앞에 있는 이 절의 동사는 supported이 돼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4번 볼까요? This survey shows that. 여기서는 그러면은 this survey, 얘가 주어네요. 그리고 shows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show가 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대절은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시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얘를요 우리가 접속사가 등장하면요 여러분 접속사에다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세모 뒤에는 얘의 주어와 얘의 동사가 등장을 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연습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대세 주어는 some old people이 주어겠고요. living, live.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읽어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냥 앞에 봤을 때 얘가 all people, 뒤에 live 동사, 끝.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문장 뒤에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다 읽어주세요. 왜냐하면은 동사가 어디에 나올지 우리 모릅니다. 자, 그럼 더 읽어볼까요? In urban areas, 얘는 지금 전치사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hope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함정 조심하세요. 그러면 대체 얘는 뭐냐? 알고 보니까 얘는요, living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준동사구. 한마디로 현재 분사구예요. 지금 in urban areas라고 얘기하면요,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얘기죠. 그래서 that some old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hope to live in rural areas. 이렇게 문장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읽을 때는 마지막까지 꼭 읽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원어민도 아닌데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리면은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는 연습이었죠. 아까는 좀 쉬웠어요. 그럼 이제 좀 대표적인 기출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길고 복잡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어법상 잘못 사용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건데요. 원래 더 긴 문제예요. 제가 한 개만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줄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어려운데 제가 따왔으니까 그 부분만 따왔으니까 쉽다. 자, 그러면은 앞에부터 보면서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문제 풀 때 주어와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 찾기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further. 요거는 부사라고 보니까 그냥 부사는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explaining to the child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여기 좀 길다. 자, 앞에서부터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ing로 시작하는 주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ing로 시작하는 주어는 동명사구 주어. 동명사구 주어. 요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explaining이 주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설명하는 거야? 누구한테? I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여기 보니까 접속사가 등장했어요. 우리 접속사 등장하면 뭐 한다고 했죠? 접속사 등장하면 접속사의 주어와 접속사의 동사를 찾기로 했잖아요.
그럼 접속사의 주어는 y의 주어는 its behavior.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must conform to. 요게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conform to family norms and remain within family boundaries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의 범위입니다. 주어가 매우 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사 앞에 and가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거와 병렬된 구조인데요. 여기서는 얘도 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병렬 구조라 가지고 그리고 병렬 구조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동사 앞에 이렇게 and나 or이나 but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병렬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의 행동이 순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족의 규율에 순응해야 하고요. 규범에 순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family boundary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must라는 조동사에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우선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explaining 뒤에 대체 이 y라는 요 절은 어떻게 등장을 한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원래는요, 이 y 절 자체는 명사절로 사용이 돼가지고 explaining이라는 동명사구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은요,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요거 준동사구면은 준동사구는 동사가 아닌데 왜 준동사구 뒤에 목적어가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짜 대박.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맞아요. 이상하죠. 준동사구 뒤에 왜 목적어가 나오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준동사구라는 거는 이 단어에서 좀 힌트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동사였던 시절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좋았던 추억들을 잊지 못해요. 동사는 보통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주어가 있죠. 앞에. 맞죠? 동사 앞에 주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태나 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태나 시제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특성들이 준동사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막 투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 for 명사, of 명사 그런 것들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건데 그리고 뭐 동명사구의 의미상 주어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구의 태가 수동의 의미가 있다. 뭐 to be prepare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준동사구의 동사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동명사구, 그러니까 준동사구도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이유가 준동사구 뒤에 목적어까지 딸려와서 이런 전치사구까지 딸려왔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지금 주어의 그 범위를 봤잖아요. 그럼 이 동사를 봐야죠. 동사는 보통 주어 뒤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주어 뒤에 보니까요. 동사가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꼭 보이시나요? 이 helping이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를 고쳐야 하는 것 같아요. 자, 동명사구 주어가 됐으니까 얘는 동사를 help를 쓸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구나 절 있잖아요. 구나 절. 구 아니면 절. 그러니까 동명사구,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구나 명사절 같은 것들은 대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분화절은 약간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 그러면 이거는 단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취급하세요. 그럼 얘도 help가 아니라 helps가 되면은 정확한 그 수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실전 어법 문제 풀기 전에 조금 공동사 찾기 드릴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장에서 지금 문장이 총 3개 있거든요. 요 3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동사라는 게 접속사 뒤에도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접속사에 들어있는 동사 말고 진짜 문장에 큰 동사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은 한번 주어부터 볼까요? 자, all ideas 얘가 주어가 됐고요. are replaced 요거 지금 BPP 형태로 사용된 동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when이 나왔는데 우리 접속사는 이렇게 세모하고 when의 주어는 scientist가 주어가 됐고 when의 동사는 find가 동사가 된 거고요. when의 목적어까지 나왔어요. new information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대식이 또 나왔어. 접속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접속사 대세 주어는 they 맞죠? 그리고 대세 동사는 cannot explain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요. 사실은 동사가 3개예요. are replaced, find 그리고 explain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본동사라는 거는 접속사 안에 껴있는 거 말고요. 밖에 나와 있는 저 are replaced 요게 본동사구나 라고 이렇게 문장을 볼 때 골격을 파악하고 이 골격을 구성하는 주된 주어와 주된 동사가 뭔지를 판단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2번째 것도 볼까요? 요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앞에 보면요 carried가 있잖아요. 저 뭔가 과거 시제 동사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사 같아요. 왠지 생긴 건 동사 같은데 사실은 얘는 동사가 아니었어요. 얘는요 요거는 PP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과거분사라고 하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품사가 뭔가요? 아까 우리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사 구문을 이끌고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동으로 의미를 얘기를 해가지고 뭐뭐에 이끌려서 뭐뭐에 좀 운반되어서 이런 느낌이네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저거 동사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콤마 하고서 이거 그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문장 꾸며주는 그냥 수식어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볼게요. It's Foreman. 첫 번째 주어는 요거인 것 같아. It's Foreman. 그리고 exert라는 단어가요. 뜻이 어떤 영향력 같은 거 아니면 힘이나 영향력을 가하다, 주다 이 말이에요. 가하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효과를 가한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솔직히 다른 이런 거 specific 이런 게 형용사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챕터에서 볼 거니까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본동사가 exert였다는 거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3번째 마지막 거 보고 실전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the main reason why 되게 길죠 이거 좀 애들 헷갈려 하던데. 자, the main reason why 얘가 지금 우선은 첫 번째 나왔으니까 주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why라는 접속사가 등장했어요. 근데 why 뒤에 접속사 뒤에 그러면은 why의 주어와
y의 동사가 나와야죠. y의 주어는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까지가 y의 주어입니다. 그리고요, y의 동사는 exists가 되겠네요. 동사니까 s가 아니라 뭐죠? 요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appears to be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y부터 exists까지가 앞에 있는 main reason에 대한 추가 정보인 거고요. 뒤에는 appears가 나와서 얘가 이제 본동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동사는 appears.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동사 찾는 연습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이건 아직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면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 좀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겁니다.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to the extent that two observer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주어와 동사 찾기.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 있는지 보고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의 주어와 동사 찾기. 이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는 a measurement system. 요거죠? 그리고요, is가 동사가 되었고 adjective가 요 보어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선이 너무너무 삐뚤삐뚤하죠. A measurement system is adjective 이렇게 나왔고요. To the extent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한 범위 내로 어떠한 그 양만큼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요 대 자체가 지금 접속사로 나와서 extent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안 볼 거고 아직 관계사 안 들어갔으니까 대시 접속사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대세 주어부터 볼게요. 대세 주어는 two observers. 얘가 지금 주어인 것 같아요. 주어. 그리고 evaluate냐 아니면 evaluating이냐. 얘가 지금 동사 자리냐 아니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나올 때 바로 뒤에 있는 게 동사야 라고 하지 말고 뒤에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끝까지 읽어볼까요? The same performance that two observers 어떤 거? The same performance arrive. 여기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arrive가 동사가 됐고요. observers의 동사는 arrive였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던 요거는 동사가 아닌 준동사구를 써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evaluating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 관찰자들 observers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형용사로 사용되었다까지 봐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번 좀만 더 재밌게 해볼게요. 그냥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수학. 자, 동사 빼기 1은 접속사.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동사 빼기 1은 접속사. 그러면 이거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동사 먼저. 그러면은 동사는 이걸로 하고 접속사는 이걸로 이렇게 할게요. does not give가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동사 첫 번째. 맞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지금 동사를 쓸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접속사는 어디 있대요? 여기 있네요. that. 그리고요. superior reading that가 나왔고요. 그리고 없죠.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동사가 한 개인데 접속사가 두 개나 있으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얘를 actualizes라고 해가지고 동사를 두 번째라고 이렇게 하면은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가 두 개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요 접속사가 아니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시 나왔다고 해서 항상 이거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시 뒤에 대시요 접속사로 쓰인 대시면요 뒤에 당연히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대시요 그냥 그것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시대명사. 근데 여기서는 뭐 지시형용사라고 볼 수도 있죠. that feeling이니까요. 그러면은 지시를 할 때 사용되는 그로 사용된 게 여기 있는 대시였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that 뒤에 동사가 없죠. 여기 지금 두 번째 that 앞에 보시면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느낌, 그 감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얘가 접속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접속사가 한 개 있고 지금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2 빼기 1은 1 맞나요? 2 빼기 1은 1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얘가 동사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동사가 한 개인데 접속사도 한 개가 되는 구조였잖아요. 동사가 두 개가 돼야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요 이런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 접속사와 동사의 개수를 한번 세보시고요. 동사가 접속사보다 한 개 더 많이 있는지 이거 판단해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고 은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an individual neuron. 이게 주어네요, 우선은. 이게 주어고요. 뒤에 동사가 올 것 같이 생겼어요, 우선은.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본다고 했죠. sense냐, sending이냐, a signal in the brain uses 나왔죠. 이거 동사죠. 그럼 앞엔 동사 아니어야겠죠. 그럼 답은 sending이 되어서 앞에 있는 neur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현재 분사가 돼야 맞겠네요. 다 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번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 해볼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건 진짜 너무 쉽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어랑 동사 찾기로 했잖아요. 주어는 여기 있네요. The gambler's fallacy. 얘가 주어예요. 근데요, 문제 풀 때 콤마 이런 거 있잖아요. 콤마 두 개 있는 거 없애버려요. 필요 없습니다. 없애버리세요. 그런 문장이 훨씬 더 간결하고요. 훨씬 더 심플해 보여요. 그럼 동사가 여기 나올 자리인 걸 알 수 있겠죠. 왜? 지금 여기 that 앞에 that이 나오면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 that 앞에 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로 바꿔야 하고요. 수 일치를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는 is가 들어가야 맞다 이 말이었습니다. 쉬웠죠? 두 번째 거 볼까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앞에가 when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콤마 앞에 이렇게 when으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요거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요거 접속사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요.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 앞이나 문장 뒤, 그러니까 주절, 주어와 동사가 있는 주절의 문장 앞이나 뒤에 나와서 그 문장 자체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설명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선은 그냥 바로 치고 우리가 수식어로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a population. 요게 지금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거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괄호 한번 쳐줄게요. and which부터 괄호 한번 쳐줄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거는 저 접속사,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접속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요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in which의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주어는 all or most individuals가 주어가 됐고요. 그리고 in which의 동사는요. 여기 있네요. are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istant. 우리 비동사였으니까 뒤에 뭐 와야 돼요? 보어가 와야 하는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resistant는 전치사 to랑 같이 쓰여서 어디에 저항하다, 어디에 내성이 있는, 반항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니까 지금 사회충지에 대한 내성이 있는, 저항력이 있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치사구까지 포함을 해서 in which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까 우리가 a population 이 개체수가 주어였으면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동사가 있죠. 근데 being은 동사가 아니에요. 가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ing 예를 들면은 playing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은요. playing은 ing이니까 이것도 동사 아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동사가 되려면요. 앞에 비동사 is playing 이렇게 쓰이던지 아니면은 are playing 이렇게 쓰여야 앞에 동사가 있어야 이게 동사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얘 혼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혼자 있는데 동사다 라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현재 분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동사가 아닌 형태예요. 얘를 동사로 바꿔줄 거면은 앞에 있는 주어와의 수일치까지 판단을 해서 is가 되어있네요. 그래서 is created 이라고 해주면은 BPP 형태의 그 수동태로 개체수가 형성된다. 개체수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했어요. 우리 이제 딱 실전 적용 문제 5문제만 풀어볼 건데요. 요거 다 푸는 거 아니고요. 오늘 배운 그 내용들 있잖아요. 오늘 배웠던 그 동사와 준동사 요거 판단하는 문제들만 한번 속성으로 볼게요. 첫 번째 where 요 동사 아닌 것 같아요. 2번 helpless 요거 형용사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3번 볼게요. ing네. 요거 그럼 준동사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 자, 앞에 보니까요. 여기 대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대시 나왔으면은 나와야 하는 거 뭐였죠? 접속사가 나오면은 주어는 물론 생략이 될 수 있기는 해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면은. 근데 항상 있어야 하는 거는 동사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사는 꼭 있어요. 그러면은 저 that 뒤에 주어는 없어 보이네요. 근데 promoting이라는 뭔가 현재 분사처럼 생긴 게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동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actors that promote learning and mastery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promote 제가 돼야겠네요. 앞에 있는 게 s 복수니까 복수로 일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는 여기도 사실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준동사구 중에 투부정사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동사냐 아니면 투부정사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보니까요. and라는 거를 끊어볼게요. 한번. and are able to 뭐 할 수 있다. 동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선은 뭐 할 수 있대요? 지금 연결을 만들 수 있대요. 과거 배웠던 경험들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고요. able to make 그리고요, to make connections with past learning experiences 뭐 하기 위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묶어주셔가지고 얘는 그냥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네요. 투부정사구가 부사로 쓰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얘기할 때 쓰입니다. 그럼 이거는 더 깊은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문제를 풀었네요. 이거 지금 답은 3번. 3번을 동사 promote로 바꿔야 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 여기는 1번 보니까 1번 풀어보면 하네요. 2번은 접속사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r ability to stand high on a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 and evaluate라고 나왔는데 요거 우리가 나중에 병렬 구조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긴 해요. 근데 병렬 구조는 항상 동사 앞에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and, or, but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동사에 밑줄 쳐 있으면요 앞에 동사처럼 생긴 거 혹은 얘의 의미와 연결되는 게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주어고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여기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라고 해서 우리의 그 보통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 위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투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ability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인데 높이 설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여기는 원래 to evaluate였어요. 투부정사가 생략이 된 부분이었고요. 이 투부정사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병렬된 부분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은 거죠. 원래 보통 투부정사구를 병렬할 때는 뒤에 있는 접속사 뒤에 병렬된 부분은 to를 뺄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4번도 ing로 끝나가지고 준동사구 같이 생겼으니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어부터 한번 찾아보니까 research가 주어가 됐고요. research가 주어고요. on private behavior 얘는 전치사구였고요. 그리고 동사는 indicates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무엇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대시 나왔죠? 대시 나왔어요. 그럼 대시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와야죠. 대세 주어는 our closest cousins. 여기가 이렇게 대세 주어라고 보고요. 콤마는 없앤다고 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럼 뒤에 지금 대시라는 접속사의 주어와 대시라는 접속사의 동사가 오는 자리인데 동사가 없죠. 그럼 우리 요거를 4번에 선택해서 lack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가센스가 주어니까 lack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요거는 BPP니까 수동태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2번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에 지금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동사인지 아니면 동사가 아닌 준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근데 여기에 requires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동사가 아니고 동사 앞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가지고 범위가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뭐였죠?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구는요 두 가지입니다. 투부정사구 그리고 동명사구.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투부정사구를 주어로 쓰면은 그러니까 it 투부정사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니까
약간 요게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칠 때 learning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보니까 S랑 단수 취급, 9니까 단수 취급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었어요. 자, 그럼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보니까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1번에 occur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do라는 동사가 또 있네. 이거 되나요? 안 되죠. 근데 do라는 거는요, 강조의 용법으로 쓸 수 있어요. 강조의 do를 쓸 때는 진짜로 사실 정말로 이렇게 쓸 때 강조의 do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 화학적 작용이 진짜로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신 접속사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보니까요, 3번도 ing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앞에 지금 주어가 the living organisms가 주어가 됐고요. 보통 요거를 우리가 동사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니죠. 얘는 이렇게 수식하는 PP 형태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가장 복잡한 표현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동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living organisms니까 ar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풀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1번도 접속사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2번은 대명사니까 넘어갈게요. 3번에 보니까 지금 ing 또 나왔어요. 우리 이제 조금 감이 잡히지 않으시나요? 약간 동사나 아니면 ing, 준동사고 뭐 투부정사고 이런 거에 밑줄 쳐 있으면은 그때 의심을 한번 하세요. 의심을 한 후에 뭘 봐야 돼요? 주어를 찾고 동사가 그 문장 안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접속사까지 구성을 한번 해보면요 답 나옵니다. 답 쉽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도 the magazine이 주어고요. That you hold in your hands.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됐어요. 대시 생략이 된 거니까 앞에 있는 magazine을 수식하는 그냥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죠. 여기까지 보니까 동사가 없죠. 그럼 여기 동사로 바꿔서 the magazine that you hold in your hands is certainly a one vehicle to get you ther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답이 나왔죠. 근데 마지막 한 개만 더 볼까요? 요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병렬 구조에서 배울 거지만 동사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는 앞에 있는 동사랑 병렬이 된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please visit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알아가 주세요. 정보를 가져가 주세요. 라는 동사가 병렬이 되었다까지 오늘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 할만했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 한번 배웠던 거를 조금만 랩업 해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치사구나 다른 수식어들을 통해서 너무 넓어지거나 혹은 너무 길어지면 되게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 거 잘 주의하면서 찾기. 그리고 동사가 문장에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준동사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요, 접속사가 등장하면은 접속사 뒤에는 동사가 한 개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 빼기 1은 접속사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복잡하거나 길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동사의 표시 한번 쭉 해주고요. 접속사 표시 한번 쭉 해주고요. 한번 개수를 세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항상 뭐 병렬 구조나 접속사나 이런 것들 많지만
항상 주어 동사 찾는 연습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도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제 안 듣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와 관련된 그 워크시트 같은 것들 이제 뭐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은요, 영상에 남겨놓던지 아니면 학원 데스크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다 주실 거니까 요거는 한번 꼭 가져가셔서 같이 풀어보면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요. 10강까지, 10강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